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구성고 2학년 3월 1주차 요거 설명할 건데,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성산문에 요거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작품에서 요거부터 갑니다. 일단 성산문이라는 사람은 사육신 중에 한 명이고, 이 사육신은 수양대군이라는 왕, 다시 말하면은 세조가 되는 사람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을 비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산문은 수양대군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까지 체크해 놓고. 자, 이제 가볼게.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 산은 이게 말 그대로 마운틴, 제일봉은 가장 높은 봉우리, 그리고 낙락장송은 이제 막 흔들흔들, 막 흔들리는 아주 거대한 소나무가 되어서, 자, 혹시 소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어, 지조절기. 오, 정확해. 자, 이거 지조와 절개. 그래서 백설은 여기서는 수양대군 세력을 의미하고, 만공고는 온 세상이 그 눈으로 가득할 때 독야청청 홀로 푸르게 벌개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황진이. 자, 황진이는 요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을 많이 쓰신 작가인데,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보면 여기서 이제 동짓달은 겨울 밤. 그러면 겨울이라는 밤, 다시 말하면 시간은 실제로도 굉장히 긴 시간. 그래서 화자가 주관적으로도 길게 느끼고 실제로도 긴 겨울밤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허리를, 한 가운데를 베어내요. 잘라내요. 순풍, 봄 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는 의태여 뭐 구불구불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넣어놨다가 어른님,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역은 구비구비 이것도 의태여 혈이라. 자, 여기서 이제 표현법 하나 정리해 놓으면 되는 게 실제로는 만질 수 없는 추상적 관념인 시간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것도 우리 기말고사 시험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럼 기나긴 밤은 부정, 이미 없는 밤. 어른님 오신 날 밤은 긍정, 이미 온 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밤을 짧게 느끼는 거야? 어, 이미 온.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내용을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로 내려가서, 자, 라는 개를 10마리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울까? 이거 서리법이고, 요 개가 밉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운 사람이 오면, 꼬리를 회회에 의태어, 치며 치띠락 나리띠락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반겨하는 거. 즉 미운님이 오면은 반가워하는 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끊고 보님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오락 캉캉 하면서 짖는 즉 내쫓는 도리암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하의 뜻이 나오는데 그럼 결국에 중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미 걔 때문에 오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밥, 개 밥이 그릇그릇 나더라도 너, 즉, 이 개를 먹일 줄이 있으랴. 서리법, 밥을 주고 싶지가 않다. 먹일 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숨은 뜻을 우리가 추론해내야 됩니다. 자, 진짜로 개가 쫓아서 안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나를 버린 걸까요? 이미 나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이 너라는, 다시 말하면은 원망의 대리물로서의 개가 나오는데, 실제 진짜 원망의 대상은 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네, 그쵸. 넘어가 됩니까? 네, 오케이. 혹시 문제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 물어보시오. 네. 저 그 문제 1번, 네. 1번에. 1번은 5번 혹시, 왜 적절한지? 네, 자, 대조라는 거는 반대되는 뜻이 다 있는 건데, 네, 다의 동짓달은 일단 동짓달, 이미 없고, 이미 오신 날 밤은 이미 있으니까 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라는 미운님한테는 반가워하고, 고운님한테는 캉캉 짖으니까 여기서 대조된다. 해서 5번은 적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 어, 네, 그럼 이제 넘어가면 될까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망매가 설명 안 해도 될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망매가 일단 제목 끝부터 쟤는 추모하다, 망매는 죽은 누이를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요 내용을 가지고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내용이다라고 알면 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내용은 생사길,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이에,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거는 쉬운 말로 바꾸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이승에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지니까. 나는 가나다 말도,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가. 여기서 가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가 누이입니다, 누이. 그러니까 나는 간다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누이는 죽어버렸다. 그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 즉 빠르게 분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이에 저에 그냥 그대로 쓸게요. 떨어질 잎처럼. 다음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비유적 표현인데 이른 바람은 누이의 이른 죽음을 말하고요. 그럼 이른 바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뭇잎을 떨궜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누이를 상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징이 아니고 비유인데 죽은 누이를 나뭇잎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에 난다는 건 화자도 나뭇잎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누이와 내가 한 가족이다. 한 부모와 혈연을 맺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을 모른다. 즉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다. 덧없음을 느끼고 있다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황에서
아야, 감탄사. 여기가 바로 낙구입니다. 이 마지막 두 줄. 자, 여기서 이제 해석하면, 감탄사. 미타찰. 미타찰은 지금의 천국 같은 개념이라고 알면 되고, 만날다.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자, 여기서 만날라는 내가 이제 누이를 만나러 간답니다. 누이를 만나고자 하는 하자. 돌을 닦아 기다리겠다는 건 누이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설명가가 설명 끝.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죽지랑가. 모죽지랑가도 흐름은 비슷해요. 자, 제목은 모, 추모하다. 죽지랑은 화랑 이름. 그러면 정리하자면 죽지랑이라는 화랑의 죽음을 추모하다. 추모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가보면 자, 간봄 그리워하매. 자, 여기서 이제 간봄 말 그대로 지나간 아이고,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여기서 지나간 봄은 육지랑이 살아있던 시절 모든 거사 우리 시름 모든 것이 서러워하는데 그만큼 죽지랑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름 나토샤움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즉지 살쭌 디니죠. 그 죽지랑의 얼굴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이건 쉬운 말로 하면 죽지랑이 늙어가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죽지랑이 이제 늙어서 돌아가셨다는 걸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 돌칠 사이에는 직역하면 눈 돌릴 사이에 의역하면 아주 잠깐이라도 맛보옵디 지조리 죽지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낭이요. 자, 이 낭이요는 죽지랑이 되고요. 그릴 그리워할 마음에 지나온 길 가는 길 가는 길이 다북숲 우거진 마을이라고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헷갈리고 그냥 죽지랑이 계신 마을에 잘 밤이 있을까?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좀 해독이 어려우니까 쉽게 가면 이거는 죽지랑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가 죽지랑을 따라가는 길 그리고 죽지랑이 계신 마을에 잘밤이 있을까? 여기서 죽지랑 계신 마을은 이제 죽지랑과 정신적으로 내가 함께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죽지랑이 죽었지만 죽지랑의 그 정신을 우리는 계승하고 싶다. 그래서 죽지랑을 우리는 추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네. 자, 찬기파랑가는 뭐 엄청 자세히 안 한다고 내가 말했던 이유가 이건 일단 찬, 기파랑 가 이렇게 나뉘는데 찬은 예찬하다, 기파랑은 화랑 이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그 열심히 예찬하고 뭔가 칭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반영해서 3번이 답이다. 이런 것만 이제 설명을 하나 해주면 자, 나는 모죽지랑가인데 모죽지랑가는 여기 마지막 두 줄, 낙구가 마지막 두 줄인데요.
여기가 감탄사가 아니고 낭이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승기파랑가는 마지막 두 줄에 여기 감탄사가 있잖아.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에 답이고 이 둘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페이지 7쪽.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로 넘어가 봅시다요. 자, 이거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컨셉만 잡으면 되는 거라 이제 간단하게 컨셉을 잡아보면 자, 현재 화자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한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비겁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즉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화내지 못하고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만 욕하는 다시 말하면 세모는 비겁한 자세, 동그라미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중요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니까 이건 용기 있는 자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다 보면 화자가 이 비겁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 반성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야 되는데 자조가 뭐냐면 스스로를 비판한다. 스스로를 비웃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아, 이 내용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군.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그러니까 나는 모래보다도 작고 그러니까 그만큼 비겁한 인간이고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아유, 부동을 잘못 썼잖아. 모래가 나보다 크고 바람 먼지 풀보다 나는 작아. 그래서 이 작다는 건 그릇이 작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난 비겁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자, 혹시 그 구절 설명 안 한 거 중에 궁금한 구절 있을까요? 뭐, 특히, 괜찮? 네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21번. 상행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상행은 서울 가는 기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서울 가는 기차면 이거 도시로 가는 거야? 시골로 가는 거야? 도시, 그렇지. 여기서 도시로 향하는 길. 이렇게 알아둔 상태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보겠다우. 자, 갑니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자, 이 풀벌레의 울음은 바로 고통받는 약자. 그리고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이것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어떤 소통 수단.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약자이고 몰래 전달하는 거니까 듣기가 힘든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아니 귀를 기울여야 돼, 기울이지 말아야 돼. 음, 약자에게, 기울이죠. 기울이지 말아요. 약한 사람에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 기울이지 말아야 돼. 약한 사람한테. 귀를 기울여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반어법이야. 자, 그다음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 이건 귀 안 기울여도 되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귀 안 기울여도 됩니다. 얼마나 경쾌하냐. 경쾌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작품의 주제는 이런 애들한테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가 주제이기 때문에 경쾌하게 느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어디 있어?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면 즐거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반어법이 되고요.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그럼 계속 그 맥락이야. 생각을 그러면 해야 되는 거. 반어법.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동차 소리를 경쾌하게 생각하는 화자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한, 그렇지. 그래서 답은 어딨어? 잠깐만. 공통점인가? 공통적인 태도네. 그럼 여기에 음, 5번이 되겠죠. 왜냐면은 소시민적이라는 게 뭐냐면 비겁한,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말하기 때문에 상행 역시 현실에 저항하고 있지 않아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예.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5번. 자, B가 뭐냐면은 내가 모래보다도 작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는 가조적 태도입니다. 아까 스스로 비웃는다고 했고요. 그럼 스스로 비웃는다는 건 자, 우스워라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거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거죠. 나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설명 필요한 작품이 있을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얘는 넘어가고 자, 이제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일단 보기에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 제목의 뜻이 주소고요. 주소를 제목에 썼다는 거는 이 작품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글 형식이라는 거를 일단 인지한 상태로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래,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자, 여기서는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서 가족과 이별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날도 저물어서 이제 시간이 흘렀고 바람은 세게 불고 추위가 점점 더해져 오니까 나는 한 방에 들어서 새 들어 살게 된 겁니다.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구탄 습한 방에서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서 지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북덕불은 난로입니다, 난로. 글자를 쓰기도 하며 굴러다니기도 하면서 자, 이제 여기에 밑줄치면 됩니다. 나는 자, 자책합니다. 스스로 반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 왜냐하면은 약간 뇌피셜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남성 중심주의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모두 이별한 그 이유, 원인을 화자 자신, 즉 남편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헤어졌어. 우리 가족이 박살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시상이라는 거는 시인의 생각이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괴로운 상황에서는 절망감을 느꼈다면 이제 막 상승 이미지가 나오면서 막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했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크고 높은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굴려가는 것인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깨달음.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감정은 가라앉고, 그리고 나주손, 저녁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창문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제 무릎을 꿇어서 화로를 끌어안고, 이제 여기서부터 화자의 상상입니다, 상상. 그 바위 옆에 외로이 서서, 응? 응. 어두워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 자, 갈매나무는 겨울을 이겨내는 순수한 의지를 상징하는 나무고요. 즉, 이 나무를 생각하는 이유는 화자 역시 갈매나무처럼 이 힘든 현실을 견디는 의지를 가지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운명이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다면 열심히 본래 버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남신우주 박시봉방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쓰여진 시 페이지 13쪽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표현이 다른 거니까 이제 그 맥락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도 일단 포인트는 반성이다. 요거를 이제 잡아놓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1연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육첩방, 이건 이제 일본식 방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인은 현재 일본으로 유학 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 천명이 바로 운명입니다. 즉, 나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를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화자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일본으로 유학 가서 못 만나게 됐기도 했고, 친구들 중에는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 이건 가라앉다라는 뜻인데, 사람이 가라앉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자아성찰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는 자아성찰을 하게 될까? 왜냐하면 이제 나옵니다. 인생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는데, 다시 말하면은 생계를 책임지거나 일제강점기를 견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와는 대조되게 시가 쉽게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일제강점기에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나는 부끄러운 일이다. 즉, 화자는 나는 그래도 저항이라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재인식 들어갑니다. 맞아요. 나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앉아서 시만 쓰는 게 아니라 등불, 나의 의지를, 희망을 밝혀서 일제강점기의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을 기다리겠습니다. 최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 희생의 의지를 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 겁니다. 여기서 이 나는 이상적 자아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저항하는 나, 그리고 이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무기력한 나, 이 둘이 서로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내적 갈등하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의지적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마지막에 악수로써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고 내용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이제 예습을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됐고, 이제 마지막에 만능, 요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수. 네. 자, 일단 만능의 제목의 뜻은 요건 즐거움, 흥겨움이 가득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흥겨움이 가득하다. 이거를 우리는 고전시가에서 자연에서 은거할 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수. 자, 산수. 산과 물 사이에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자, 초가집은 매우 소박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 몰론, 그 뜻을 모르는 남들. 자, 이 뜻을 모르는 남들은 속세에 있는 욕심 많은 놈들이란 뜻입니다. 웃는다 하지만, 나를 보고 비웃는다 하지만, 자연에 사는 내 모습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뜻에는 이것이 바로 내 분수에 맞다고 여긴다. 즉, 이런 걸 사자성어로는 나 내 분수에 맞아요. 안분지족이라고 한다. 내 분수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 그 다음 이수,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 알마초는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 시냇가, 쓸카지 실컷 눈이 놀아. 노는구나. 음. 그 다음은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여기서 그 밖에 나머지 일은 자연 빼고 나머지. 그럼 그 얘기는 얘네들은 다 속셈입니다.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서리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삼수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고 만능도 우리 기말고사 시험범위니까 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자, 술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했던 님이 온다 해도 반가움이 이러할까? 자, 여기서 이제 해석 잘해야 돼.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산에 대한 반가움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사랑시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삼수.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산이 말도 웃음도 없으셔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사랑시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사수. 누구셔? 누군가가 삼공 높은 벼슬 보다 낫다고 하더니 뭐가 낫냐면은 자연에서의 삶, 만승, 황제가 이러한 삶을 살겠는가? 서리법. 다시 말하면 나는 만승, 황제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 내 삶. 이제로 헤어든 이제 생각하니. 자, 소보호요는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 고사 인용이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자연에 은거했던 사람들의 또 대표 주자들입니다. 자연에 은거했던 옛날 과거의 사람들. 약도 떠라. 현명했구나. 자, 아마도 임천하는, 아마도 자연 속 한가로운 흥겨움을 비길, 비교할 곳이 없구나. 그럼 자연 속에 있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수. 내 본성이 게으르더니, 하늘. 다시 말하면은, 나의 운명이 나를 아셔서, 인간만사. 즉, 속세 벼슬을 한 일도 아니 맡겨. 즉, 벼슬을 하나도 맡기지 않으셔서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음. 다만당. 다만, 다툴 사람. 그럼 다툴 사람이라는 건 여기가 속세란 뜻입니다. 다투는 게 속세고요.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사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지키라 하셨다. 누구냐면 하늘, 즉 운명이 자연을 지키라 하셨다. 자연에 은거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마지막에 강산이 좋다 한들, 강산은 자연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내 분, 나의 능력으로 누웠느냐? 임근 은혜를 더욱 안하이다. 자, 그러면은 임금에 대한 감사.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많은까지 설명이 끝이 납니다.